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 안다 다 안다의 종합사회 오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단어는 우리와 다른 기후, 다른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첫째, 세계의 기후,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 온대 기후 지역의 생활, 건조 기후와 툰드라 기후 지역의 생활, 네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세계에는 어떤 기후가 있고 기후 환경이 인간의 거주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먼저 기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액자 같은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기후와 관련된 느끼는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첫째, 비가 오지 않고 화창하게 맑다는 느낌이 들죠. 두 번째는 뭔가 좀 기온이 덥지 않고 좀 시원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바람은 많이 불지 않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또 습도는 낮아서 매우 상쾌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화창한 기분 좋은 날씨로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너는 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습도 따위의 대기 상태, 그때그때 이런 대기 상태를 우리는 바로 날씨라고 합니다. 날씨는 그때그때 비, 기온, 바람, 습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대기 상태를 우리는 날씨라 그래요. 하루 중의 날씨를 일기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장기간입니다. 한 30년 장기간의 날씨의 평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장기간의 날씨 평균을 우리는 바로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후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후는 어떤 지역의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대기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후를 말할 때 기후의 구성 요소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기온, 그 다음에는 강수량, 비, 그 다음에는 바람, 그 다음에 습도, 뭐 이런 게 기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30년 걸쳐 평균을 정도를 나타낸 대기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온, 강수량, 바람은 다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비도 오는데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다르죠. 바람도 강하게 부는 지역, 약하게 부는 지역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기온, 강수량, 바람, 이 요소를 변화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이걸 기후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 강수량, 바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기후인자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째, 위도가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기온, 강수량, 바람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륙 분포, 물, 바다 주변이냐 또는 육지냐 따라서 또 기온, 강수량, 바람이 달라요. 그 다음 세 번째, 해발 고도입니다. 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강수량, 바람이 다르죠. 그 다음에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해류에 따라서도 기온, 강수량, 바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기후 요소를 변화하는 걸 기후인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후의 요소,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이런 거고, 기후인자 그러면은 위도, 수륙분포, 해발고도, 해류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인자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즉 적도지방에서 극지방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죠. 추워지죠. 그래서 적도지방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순서로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나타납니다. 다음 수륙분포입니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빨리 온도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다는 물은 천천히 식어지고 천천히 데워집니다. 반면에 모래와 같은 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은 한 오후 2시쯤 돼 보세요.
이게 해가 뜨면은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맨발로 못 다닐 정도로 모래가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바다 물에 들어가 보면은 물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집니다. 반면에 바다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져요. 이와 같이 바다의 영향을 받느냐 육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기온이, 강수량이, 바람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해발 고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내려가죠. 다음은 해류입니다. 난류 영향을 받는 곳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난류는 따뜻한 해류를 말합니다. 다음에 한류는 차가운 해류죠. 차가운 해류의 영향을 받는 곳은 온도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이와 같이 해류도 기온을 변화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온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의 기온 분포입니다.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붉은 선이 적도 지방입니다. 자, 적도 지방에서 이 고위도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가 적도고 여기 고위도죠. 올라가서 25도, 20도, 10도, 0도, 마이너스 10, 영하 10도. 이와 같이 기온은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즉,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0도, 10도, 20도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우리는 등온선이라 합니다. 같을 등자 기온, 같은 기온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등온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등온선을 보세요. 대체로 이 붉은 선인 이 적도, 이게 붉은 선, 이 가로선이 이게 뭡니까? 위도죠, 위도. 그래서 등온선은 위도와 평행하게 대체로 나타납니다. 그죠? 위도와 평행하다. 경도와 평행하다 그럼 틀립니다. 등온선은 위도와 평행하다. 이와 같이 위도가 기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요 네모 상자를 보면은, 자, 진한 부분이 연교차는 1년 중의 기온차,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기온차가 50도 이상입니다. 가장 추운 달과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50도 이상 차이한다. 연교차가 진할수록 큰 거죠. 자, 여기에 진한 부분이 여기 있죠. 그죠? 주로 북반구, 대륙, 그리고 대륙 내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륙이 연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바다보다. 그래서 대륙이 연교차가 크다. 왜 그래요? 흙은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진다 했죠, 아까. 그래서 대륙이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지니까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이 연교차가 대체로 크게 나타난다. 그 여러분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보라색 실선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선은 같은 위도상입니다. 여러분들 위도가 같으면 온도가 같아야 되죠. 위도가 온도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틀리죠. 자, 이쪽은 요 부분은 영상 5도입니다. 영상 5도. 반면에 대륙 동쪽 우리나라 위쪽 여기는 영하 3도예요. 같은 위도상인데 여기는 무려 온도가 8도 차이 납니다. 여기는 겨울인데 이게 지금 평균 기온입니다. 이 마이너스 3도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5도입니다. 영상을 기록하고 있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인자 때문입니다. 바로 해류. 자, 얘는 해류 영향을 받아요. 위도의 영향만 받으면은 여기와 여기가 온도가 거의 같아야 되죠. 그런데 이쪽은 이 온도를 높이는 다른 인자 영향을 받다. 그 중에 하나가 해류입니다. 여기는 북대서양 난류가 흘러요. 따뜻한 해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는 겨울이 돼도 영하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5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편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또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륙의 서쪽이죠. 대륙의 서쪽 이 지역은 북대서양 난류와 편서풍 영향으로 여기는 겨울이 와도 덥지 않고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로 바다 영향을 많이 받아. 이쪽은 육지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육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편차가 크고 여기는 바다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의 편차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와도 이 따뜻한 바다 영향으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영상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기온 분포를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낮아졌죠? 그 다음에 2번, 등원선은 위도와 평행했습니까? 경도와 평행했습니까? 그렇죠. 위도와 평행하다. 3번,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보다 해양이 더 컸습니까? 해양보다 대륙이 더 컸습니까? 그렇죠. 기온의 연교차는 대륙이 크다 했죠. 해양보다 대륙이 더 컸다는 겁니다. 자, 4번. 자, 대륙 서안의 연교차가 대륙 동안보다 더 작은 이유는 뭐였죠? 아까 대륙의 서쪽은 그렇죠. 대서양 난류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상 세계 기온 분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강수량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도별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점선이 적도이고, 그죠? 적도 부근이 가장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강수량은 파란 선입니다. 강수량은 파란 선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위도별로 강수량 분포입니다. 그 옆에 지역별로 분포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 진한 선 비가 많이 오는 데입니다. 파란 선이 비가 많이 오는 데죠. 그래서 대체로 이쪽에 위도별 분포하고 지역별 분포하고 보면은 주로 적도 중심, 적도 지역에 주로 비가 많이 오죠. 적도 지역에 주로 비가 많이 오고 지도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도 정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죠. 여기도 강수량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지도에도 보니까 좀 푸른색 계통입니다.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강수량은 적도 부분과 중위도 지역에 비교적 강수량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붉은색 칠한데 여기는 강수량보다 오히려 증발량이 많죠. 여기는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극지방 이쪽에도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간 20도, 즉 여기를 우리는 남회기서해라 합니다. 이쪽은 북반구 북회기서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도 지방. 그래서 북회기선 부근하고 남회기선 부근하고 이 고위도 지방은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적도와 중위도 지방에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을 위도별 분포와 지역별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수량이 여기에는 많죠. 중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 적도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오히려 여기 특히 북해기선 부근과 남해기선 부근은 오히려 증발량이 많죠. 그래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붉은색 빛금칠한 부분은 주로 사막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은 주로 위도 20, 30도 회기선 부근에 형성이 된다는 특징을 또 찾아낼 수 있죠. 자, 강수량 분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또 강수량 분포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해안과 내륙의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해안에 비가 많이 올까요? 내륙에 비가 많이 올까요? 그렇죠. 주로 해안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해안 지역에 비가 주로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자, 주로 이 지역을 보면 중위도 지역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내륙은 비 안 오죠. 사막 형성되어 있고, 해안 지역에 주로 파랗게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 내륙은 강수량이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안이 비가 많이 올까요? 그렇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륙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바닷가는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내륙은 산맥이 가로막고, 그래서 또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아무래도 비가 적게 오겠죠. 자, 다음 이제 강수량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강수량 분포는 위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또는 경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자, 그렇죠. 강수량 분포는 위도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적도 지역에 강수량이 많았죠. 자, 2번 강수량은 뭐 지역에 많이 온다. 그렇죠. 적도 부근 및 중위도였죠. 중위도 지역에 많이 온다.
자, 3번 남북 회기선 부근인 위도 2, 30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답니다. 오히려 증발량이 많죠. 4번 해안은 강수량이 많고 내륙은 강수량이 적다. 그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내륙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습기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5번 바람을 가로막는 산맥의 바람 바지 지역은 강수량이 바람을 가로막는 산맥의 바람 바지 지역은 강수량이 많습니다. 바람 그늘 지역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이 안 됐는데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람을 가로막는 산맥엔 바람 바지 지역이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기가 바람 바지가 되고 여기가 그 반대쪽 바람 그늘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 바지가 강수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오죠. 왜 그러냐면은 바람이 이 바다에서 습한 공기를 가지고 산맥에 부딪히면 산 위로 올라가죠. 산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공기보다 가벼워진 이 습기가 구름이 형성되어서 공기보다 무거워져서 바람 바지 지역에 비가 돼서 내려요. 비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가면 해야 돼요. 이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바람 그늘 지역에는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 그늘 지역은 비가 적게 오고 바람 바지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합니다. 이런 산을 넘어가서 그 산 바람 그늘 지역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가뭄을 주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는 높새바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가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동 지역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 지역에 가면은 비가 안 내려 건조한 바람이 돼서 영서 지방에 가뭄을 줍니다. 이걸 우리는 높새바람이라 했죠. 자, 여러분들, 자, 요 정의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계에는 기후는 위도 영향을 받는다 했죠. 자, 이게 세계 기후 분포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A, B, C, D, E, H까지 A, B, C, D, E, H 6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붉은 색깔 A. 자, A가 근데 여기 적도죠. 여러분 적도 지역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워진다 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적도 지역의 붉은색. 무슨 기후? 적도 가장 덥죠.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영어로 A기후라고 합니다. 자, B 노란 색깔입니다. 노란색 칠한 부분. 다음은 건조기후죠. 비가 적게 오고 증발량이 많은 곳. 주로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자, C, 그 다음이 C죠. C는 온대기후입니다. 그죠? 온대기후, 중위도 지역. 그 다음에 D는 약간 고위도 지역, 냉대기후입니다. 그 다음에 E는 가장 고위도 지역, 한대기후, 추운 데죠. 자, 그 다음에 H 여기 있죠. 그죠? H 회색으로 됐습니다. 안데산지, H는 열대 고산기후입니다. 산 높은 곳에 있는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열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 지역을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열대기후. 아무리 추워도 18도 이상 안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겨울도 영상 20도 넘습니다. 낮에 더워요. 이 열대기후랍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후는 강수량 기준으로 해요. 1년 동안에 총 내리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지역을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 한때 비 많이 내린 지역은 1시간에 100mm 오고 홍수나고 하죠. 1시간에 100mm 와요. 근데 여기는 1년 동안 총 비가 오는 양이 500mm 미만의 지역을 우리는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계의 기후는 이와 같이 기후가 나뉘어지고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로 형성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기후를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대 기후입니다. A 기후라 했죠. A 지역. 자, 열대 기후는 아까 보는데 A 지역이라 했습니다. A 지역. 빨간색이 열대 기후입니다. 자, 이 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라 그랬죠. 아무리 추워도 가장 추운 달 최한을 평균 기후라 합니다. 18도씨 이상을 열대 기후라 그래요. 열대 기후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초원 기후로 나뉘어집니다.
자,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열대라는 기후가 들어가면 1년 내내 덥습니다. 연중 고온이죠. 열대 초원기 1년 내내 더워요. 열대라는 말 자체가 덥다는 거죠. 여기도 열대, 여기도 열대니까 덥다는 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우림이고 여기는 초원이죠. 이게 다르죠. 자, 요거는 강수량이에요. 열대 우림기후와 열대 초원기후는 비가 오는 게 좀 달라요. 열대 우림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림, 비우자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연중다우, 여기는 연중고온, 연중고온, 연중다우, 이 용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비가 안 올 때는 안 와요. 사막 끝이 안 와요. 그런데 비가 올 때는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는 계절 우기라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건기라 합니다. 이 구별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게 열대 초원기후예요. 자, 잘 알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차이. 자, 여기는 비가 워낙 1년 내내 많이 오기 때문에 밀림이 형성돼요. 숲이 빽빽하고 좀 밀림, 숲풀림자 들어가 있죠. 밀림. 그래서 정글 셀바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죠. 셀바스는 아마존 강의 밀림을 셀바스라 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의 밀림을 정글이라 그러죠. 자, 여기는 밀림을 형성하지 않고 긴 풀의 초원을 형성해요. 여기는 이 긴 풀의 초원지대를 사바나 그럽니다. 아프리카 사바나 지대 들어보셨죠? 긴 풀의 초원을 형성해요. 여기는 사자 막 확 뛰어 놀겠죠. 동물의 왕국이죠. 자, 그 다음 열대 우림기후 지역은 적도 부근에 발달합니다. 아까 적도 바로 부근에 발달하고 열대 우림기후 주변에 열대 초원기후가 발달합니다. 그 주변에는 열대 초원기후가 발달합니다. 둘러싸고. 자, 여러분들은 자, 이 기후 그래프예요. 자, 두 지역의 기후 그래프 잘 봐야 됩니다. 자, 빨간 점선이 기온을 나타내고 파란 막대기가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자, 열대 우림기후나 열대 초원기후나 다 덥다고 했죠. 1년 내내. 자, 여기는 18도씨 이상인 지역이죠. 그래서 18도 선입니다. 전부 다 1년 내내 저 18도 이상, 20도 넘죠. 덥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 덥다. 연중 고온. 그냥 강수량은 좀 차이가 나죠. 자, 여기는 100mm 이상, 거의 200mm 이상 옵니다. 매월 200mm 이상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매일, 매년, 매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온다. 연중다우.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의 기후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열대 사바나 기후 한번 보세요. 열대 초원기후 한번 보세요. 자, 강수량이 이 겨울에는 1월달, 3월달 사이, 이 11월, 12월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반면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비가 온 계절과 오지 않는 계절의 구별이 뚜렷하다. 열대 초원기후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구별할 수 있겠죠. 기온은 다 20도 넘으니까 비슷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게는 숲의 그 식생의 모양입니다. 자, 여기는 밀림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는 초원이죠. 그죠? 열대 초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문드문 나무가 있고, 초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열대기후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조기후입니다. 자, 건조기후는 노란 B지역이죠. 노란 B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은 영강수량 500mm 이하인 지역을 말했죠. 영강수량 500mm 이하입니다. 건조기후도 두 개의 지역은 나눠요. 자, 사막기후와 스택기후로 나뉩니다. 자, 사막기후와 스택기후는 건조기후입니다. 자, 건조기후는 강수량 500mm 이하죠. 500mm 반 딱 자르면 얼마 돼요? 250이죠. 그래서 이거는 강수량 250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막은 영강수량이 250mm 적게 와요. 반면에 스택기후는 영강수량 250mm보다 많이 오지만은 500mm보다 적게 옵니다. 여기 사막기후와 스택기후를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자, 두 지역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막기후는 주로 남북 회기선 부근에 발달해요. 증발량이 가장 많은 곳이죠. 스택기후는 또 사막을 둘러싸고 사막 주변에 발달합니다. 자, 사막기후는 사막을 형성하고 스택기후는 짧은 풀이 형성돼요. 짧은 초원이 형성됩니다. 잔디 같은. 자, 사막기후는 대부분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물이 없어서 있는데 사막에 물이 있는 거 오아시스죠.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는 오아시스 농업, 대추야자, 밀 이런 걸 재배하면서 사람이 삽니다. 일부. 그리고 스택기후 지역은 농사는 못 짓겠죠. 바로 여기는 유목생활을 합니다. 초원을 이용한 유목생활을 합니다. 자, 두 지역의 기후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빨간 선이 기온이라 했죠. 자, 기온인데, 사막은 여름이 덥고, 이때 사막 기온 분명하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느냐 하면은, 이런 북반구와 남반구. 자, 이쪽은 북반구의 지역의 사막 기온을 예를 들었고, 이쪽은 남반구입니다. 이 7월달이 우리는 여름인데, 북반구는 겨울이 되죠. 그래서 북반구는 이 기온이, 이 남반구와 북반구 기온이 반대죠. 그래서 기온 그래프는 이와 같이 반대 모양입니다. 근데 강수량 한번 보세요. 자, 사막은 강수량이 거의 없죠. 이거 다 합쳐봐야 250mm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비는 조금 오지만은, 여기는 250mm 많이 오죠. 반면 다 더하면 500mm보다는 적게 온다는 겁니다. 자, 요게 두 기후 지역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식생의 모양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여기는 초원. 여기 집이 게르죠. 그죠? 이동식 천막집 게르. 여기가 건조기후 지역 초원 지역입니다. 자, 유목 생활을 합니다. 자, 건조기후 지역 마치고 다음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자, 온대기후 지역은 C 지역입니다. C 지역. 자, C 지역이 그 중위도 지역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 지역은 이 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더워야 된다는 거죠. 여름에는 더워야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나늘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 자, 온대기후는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요. 요거는 온대 계절풍 기후, 온대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라 해서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온대 기후는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온대 계절풍 기후는 특징이 여름이 고온다움, 여름이 덥고 비 많이 온다는 겁니다. 고온다, 덥고 비 많이 옵니다. 반면에 온대 해양성 기후는 여름이 시원하고 강수량도 적당히 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더워요. 이거는 계절풍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비가 여름이 적게 옵니다. 건조하다는 거예요. 여름 고온 건조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강수량, 여기는 겨울은 어디 되느냐면, 겨울은 춥고 건조합니다. 겨울은 춥고 건조해요. 여기는 겨울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당히 와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이 따뜻해요. 반면 겨울에 여름보다 비가 많이 옵니다. 대부분의 기후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지중해성 기후의 독특한 특징이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좀 여름보다 많이 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대 계절풍 기후는 여름이 덥고 비 많이 오고 겨울이 춥고 건조하고, 온대 해양성 기후는 여름은 시원하고 적당하고 덥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적당합니다. 여기는 여름이 고온 건조, 덥지만 비가 적게 오고 겨울이 따뜻하면서 비가 좀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중위도 대륙 동화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이 아시아 대륙 동쪽, 우리나라 동쪽에 있죠. 동화는 주로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반면 온대 해양성 기후는 중위도 대륙 서안, 그 영국 쪽 있죠. 그쪽이 서안 해양성 기후, 온대 해양성 기후입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합니다. 대륙 서안에 발달해서 이 온대 해양성 기후를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도 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지중해 현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도로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은 주로 여름이 덥고 비 많이 오기 때문에 벼농사가 중심입니다. 온대 해양성 기후는 주로 호남 농업이나 낙농업이나 원해 농업, 이런 농업들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는 수목 농업입니다. 수목 농업이 발달합니다. 주로 포도, 올리브, 오렌지입니다. 수목 농업은 뿌리 깊은 이 과일나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 올리브, 오렌지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수목 농업으로 행해지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온대 계절풍은 여름이 덥고 비 많이 온다 그랬죠. 자, 여름이 덥다. 자, 많이 올라갔죠. 비 많이 온다. 짝대기 있죠. 겨울이 춥고 건조하다. 겨울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비가 적게 오죠.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온대 해양성 기후는 여름이 시원하다 했죠.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겨울이 따뜻하다 했습니다. 겨울이 영상을 기록하죠.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강수량은 적당이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적당량 내린다. 고르게 내린다. 그래서 요 기후가 온대 해양성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지중해성 그래프는 자, 겨울이 덥지요.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겨울이 덥고
그래, 참, 여름이 덥고, 겨울은 안 춥다 했죠. 온난하다 했죠. 영하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죠? 겨울이 따뜻하죠. 그 다음에 그 대신, 여기가 강수량 보세요. 7월달 여름이 뭐예요? 여름이 강수량이 적고, 오히려 1, 12월 겨울이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냉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냉대기후는 D 지역입니다. D 지역. 아주 대륙에 발달하면서 비교적 좀 넓게 발달해 보입니다. 자, 냉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하입니다. 또 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은 10도 넘어갑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는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자, 냉대기후도 두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냉대 수변기후, 냉대 겨울 건조기후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냉대기후 중에서 영강수량이 비교적 고른 지역을 냉대 수변기후라고 합니다. 냉대기후 중에서 연강수량이 고르다. 냉대기후 중 겨울철 강수량이 적다는 것. 이게 냉대 겨울 건조기후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냉대 수변기후는 연교차가 큽니다. 냉대기후는 다 연교차가 커요. 그런데 냉대 겨울 건조기후는 연교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후, 일반적으로 연교차가 큰 지역이 어디냐? 냉대기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기후는 냉대기후 중에서도 냉대 겨울 건조기후가 가장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냉대 수변기후는 주로 서북부 유럽이나 시베리아 서부, 캐나다 북부 여기에 주로 발달을 하고 주로 밭농사를 합니다. 반면에 냉제 겨울 건조기후는 시베리아 동부나 중국 동북부에 발달하고 여기는 추워서 농사를 못 짓고 주로 임업, 침엽수림을 이용한 임업이 발달하고 타이가는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는 밀림 지역을 타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가 꽉 우거져 있는 지역,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는 지역을 우리는 타이가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이가 지역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냉대기후 지역을 또 구분하면은 기후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겨울이 비가 안 오죠. 여기는 비교적 냉대기후 중에서도 비가 고르게 내리죠. 냉대 수변기후고 여기 겨울이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강수량을 가지고 또 이렇게 냉대 겨울 건조기후와 냉대 수변기후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냉대 수변기후 지역의 모습이고 여기가 냉대 겨울 건조기후 모습이에요. 좀 추워 보이죠. 여기에 있는 게 침엽수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걸 타이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냉대기후는 이렇게 두 개 기후로 나누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냉대기후 그러면은 연교차가 크다. 그냥 여기는 타이가라는 침엽수림 지대가 있다. 임업이 발달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대기후입니다. 한대기후는 이 기후가 되죠. 저 북극해 주변 한대기후입니다. 자, 여러분 냉대기후하고 냉대기후는 여기 남극 대륙에는 없죠. 한대기후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남극 대륙이 한대기후입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없는 기후는 D기후입니다. D기후. 이 냉대기후예요. 냉대기후는 대륙에 발달하기 때문에 이 위도상에는 남반부의 이 위도상에는 대륙이 없어요.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남반부에는 D기후가 없다 하는 걸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대기후는 이 지역입니다. 보라색으로 된 이 지역이고 한대기후는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하인 지역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1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한대기후도 두 개의 기후로 나누어집니다.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예요. 이 두 개로 나누는 그 기준은 기온입니다. 툰드라 기후는 여름에는 영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10도씨 이상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어쨌든 툰드라는 10도씨 이하 여름에 영상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거죠. 반면에 빙설 기후는 여름에도 영하입니다. 그래서 내내 얼어 있다는 겁니다. 자, 툰드라 기후는 여름에 영상을 잠깐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도 식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끼류라든지 고사리 같은 선태류 이런 추운 기후기 잘 기우는 이런 식물은 자랍니다. 반면에 빙하 지역인 빙설 기후 지역에는 식물이 없겠죠.
자, 여기는 북극해 주변에 주로 발달하고 또 이 북극이 아니더라도 일부 산 높은 곳에 그 영구 빙설이 있죠. 그런 지역에 발달합니다. 자, 빙설 기후는 그린란드 그 내륙 부분이라든지 남극 대륙은 빙설 기후죠. 자,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죠. 툰드라 기후는. 그래서 술록 등을 유목하고 개썰매 이런 걸 이용해서 이동하죠. 그러나 농사는 못 짓습니다. 자, 빙설 기후도 당연히 농사 못 짓고 거주도 못 합니다. 자, 이 빙설 기후와 툰드라 기후의 기후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거꾸로 된 게 남반구, 남극 대륙이죠. 그래서 남반구는 7월이 겨울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영하로 기록하죠. 아무리 더운 달도 영하로 기록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툰드라 기후는 뭐죠? 그렇죠. 여름에는 약간 영상을 기록한다. 물론 10도씨 이상은 안 갔습니다. 자, 여기가 툰드라 기후의 모습이고 여기가 펭귄 노는 남극 대륙 빙설 기후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간단히 또 도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열대우림기후와 열대초원기후 나뉜다 했죠. 자, 열대우림기후 발달 지역은 적도 북을 했고 여기는 밀림이 형성되죠. 여기는 연중 고온 그리고 연중 다우 강수량 많다 했죠. 자, 열대초원기후는 열대우림기후 지구에는 발달하죠. 여기는 긴 풀의 초원이 형성돼서 사자와 같은 야생동물이 산다 했고 여기도 열대기 때문에 연중 고온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매우 뚜렷하다는 거,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 건조기후는 사막과 스텝으로 나뉘었죠. 발달 지역은 사막기후는 남북 해기선 주변이죠. 여기는 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아시스 주변에 농업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 다음에 연강수량은 그렇죠. 250mm 이하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최대? 안 할까 했으면 일교차가 최대입니다. 일교차는 하루 중에 기온차를 말합니다. 낮에는 영상 40도 올라가고 새벽에는 매우 추운 만큼 하루 중에 기온차가 40도 이상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스텝기후입니다. 스텝기후 발달 지역은 사막 주변이죠. 강수량은 250mm보다 많이 오고 500mm보다 적게 온다. 여기는 짧은 초원이 발달하죠. 그래서 여기는 유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다음은 온대기후입니다. 자, 온대기후는 세 개로 나뉘었죠. 온대계절풍, 온대해양성, 서해양성 기후라고 한다 했죠.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온대계절풍 기후 발달 지역은 대륙 동안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여름이 덥고 다습하다. 비 많이 온다. 고온 다습. 겨울은 한랭건조, 좀 춥고 건조하다. 여기는 벼농사가 발달한다 했죠.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 속합니다. 자, 온대해양성 기후, 서해양성 기후 발달 중위도 대륙 서안이죠. 그래서 서해양성 기후라고도 합니다. 여름은 시원 적당, 겨울 따뜻 적당. 그리고 여기는 호남농업, 낙농업, 원해농업이 발달하죠. 기후로 봤을 때는 인간이 살기 가장 좋죠. 여름은 시원하고 강수량 적당히 오고 겨울은 따뜻하고 강수량 적당히 오고 최적의 조건입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자, 여기에 발달 지역은 지중해 연안이죠. 여름은 덥고 건조하고 반면에 겨울은 따뜻하고 비가 온다. 온난다. 자, 여기는 포도, 올리브, 오렌지, 수목농업이 발달한다 했죠. 자, 그 다음 냉대기후입니다. 자, 냉대기후는 두 개로 나눴습니다만은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자, 여름이 대체로 짧습니다. 여기는 춥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길다는 것. 발달 지역은 고위도 지방이라는 것. 여기서 냉대 지역은 또 남반구에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북반구 고위도 지방 발달합니다. 자, 냉대 지역의 남부 지역은 일부 밭농사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냉대 수변 지역으로 보면 돼요. 북부는 타이가 형성이죠. 침요소리 냉대 겨울 건조기후 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북부는 타이가 지역입니다. 여기는 연교차가 크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대기후는 두 개로 나뉘었죠. 툰드라 기후와 빙설 기후로 나눴습니다. 자, 발달 지역은 북극 주변입니다. 한대기후는 여름은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10도씨 이상은 안 올라간다. 자, 여기도 인간 생활을 하죠. 그래 여기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술록 유목 생활을 했죠. 여기도 이끼와 같은 식물은 자랍니다. 자, 빙설 기후는 남극 대륙에 주로 발달을 하고 연중 영하로서 사람도 살기 어렵고 농사는 당연히 못 짓습니다. 자, 다음에는 고산기후입니다. 아까 그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고산기후의 발달 지역은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높은 곳, 열대 고산기후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산기후, 열대 고산기후는 안데스 산맥 있는데 주로 발달하죠. 여기는 산 위이기 때문에 열대 지역은 평지는 덥죠.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산 위가 오히려 살기가 좋아요. 늘 봄 같은 기후. 그래서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봄춘자. 그래서 여기도 농사는 못 짓고 주로 유목 생활을 하죠. 그래서 안데산지, 우리 잉카 문명, 마추픽추 있죠. 그 잉카 문명, 마추픽추도 고산지대에 발달했던 문명이죠. 자,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각 기후별 특징을 설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후 그래프를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한번 학습 재점검하겠습니다. 자, 이 콜롬보가 있는 이 기후 그래프, 즉 1번 기후 그래프가 뭐죠? 그래서 자, 기온이 1년 내내 20도 넘죠. 열대기후죠. 그래서 대부분 강수량도 100mm 이상 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자, 카이로. 자, 여기는 이거 보세요. 비가 거의 안 오죠. 비는 사막기후죠. 건조기후. 자, 여기 보세요. 상하이 대체로 여름과 겨울 여기에 온대기후죠. 그죠? 온대기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덥고. 자, 뭐 여기 보니까 모스크바 18도 이상 올라가고 겨울은 춥죠. 그죠? 그래서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 여름에 조금 영상을 기록하고 대부분 영하를 기록하죠. 그래서 여기가 한대기후입니다. 자, 여기는 늘 15도, 늘 봄 같은 기후. 그죠? 그렇죠. 고산기후입니다. 그래서 각 기후의 대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콜롬보, 여기 열대기후하고 고산기후는 뭐예요? 자, 연교차. 1년 중 기온차가 거의 1도도 안 나죠. 그래서 연교차가 여기는 작다는 겁니다. 연교차가 작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지역은 냉대기온 연교차가 가장 크다 했죠.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그래프 비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열대기후죠. 자, 열대기후인데 위에 게 겨울에 비가 안 오죠. 다 덥습니다. 열대기후죠. 위에는 강수량이 계절적 구별이 뚜렷하죠. 그래서 열대 초원기후고 아래는 1년 내내 덥고 비 많이 온다. 열대 우림기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세 개 온대기후죠. 자,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여름이 덥고 비 많이 오고 겨울이 춥고 비 적게 오고. 자, 이게 뭐죠? 여름이 시원하고 강수량 적당하고 겨울 따뜻하고 강수량 적당하고 온대 해양성기후, 서한 해양성기후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여름이 덥고 비 적게 오고 겨울이 따뜻하고 비 많이 오고 겨울에 비 많이 온다. 지중해성 기후죠. 자, 이렇게 여러가 좀 배웠습니다. 배웠고 여기는 벼농사, 여기는 호남은 낙농, 원해농업, 여기는 수목농업 이렇게 배웠죠. 자, 다시 복습했습니다. 자, 여기 연교차를 보면은 자, 온대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것이 온대 계절풍 기후죠. 자, 온대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작은 것이 온대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교차가 30도 정도 나는 연교차가 10도 정도, 여기는 연교차가 15도 정도, 중간 정도가 나죠. 크다, 작다, 중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큰 것은 온대 계절풍 기후고, 연교차가 작은 것은 온대 해양성 기후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세계 기후 수업을 모두 마칩니다. 마치고 문제를 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후를 구성하는 3요소. 기온, 강수량, 바람이었죠. 자, 적도지방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나타나는 기후의 순서는 자,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였습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였습니다. 3번 연교차가 가장 작은 기후와 가장 큰 기후는 뭐였죠? 연교차 가장 작은 기후는 그렇죠. 1년 동안 1도 차이 안 났죠. 열대지방이고 가장 큰 기후는 냉대기후였죠. 열대 작은 거 열대, 큰 곳은 냉대였습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더운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덥다. 열대 우림기후. 건조기후의 기준은 그렇죠. 강수량 몇 미리? 500mm였죠. 자, 그 다음 6번 온대기후 중에 연교차가 비교적 크고 벼농사가 발달하는 기후지역은 그렇죠. 온대기후 3개 기후로 나눴죠. 연교차가 커요. 벼농사 그렇죠. 우리나라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지역을 나누어서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일에 열중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땀 흘려서 열정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모습, 여러분도 아름다운 적 있었죠.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